아프리카의 한 나라는 매년 200억 달러 상당의 다이아몬드를 채굴하지만 인구의 절반은 하루 2달러도 채 되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앙골라입니다. 이곳에서는 아이들이 땅속에서 다이아몬드를 찾는 반면 부모들은 굶주림과 50센트짜리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죽어갑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풍부한 유전지대 바로 옆에는 300만 명이 물도 전기 도화장실도 없이 살아가는 빈민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 40년간 이 나라는 천연자원으로 1조 달러가 넘는 수익을 올렸지만 10명 중 1명의 아이는 5세가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납니다. 400년 전 포르투갈은 앙골라를 세계 최대의 노예무역 중심지로 만들어 이곳에서 500만 명의 사람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이는 대서양 노예무역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였으며 아프리카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 수였습니다. 그 결과물과 이 세기만에 수많은 마을이 황폐해졌습니다. 포르투갈인들은 해안을 따라 요새를 건설하고 포로들을 사슬에 묶어 브라질로 보내 사탕수수 농장에서 죽을 때까지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마을 전체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붙잡혀 소처럼 뜨거운 인두로 낙인이 찍힌 채 배에 화물칸에 실렸습니다. 5명 중 1명은 질병 굶주림 구타로 항해 도중 사망했지 만노예 무역이 폐지될 때까지 300년 동안 배는 계속해서 항해했습니다. 1975년 포르투갈은 마침내 앙골라에서 철수했고 바로 그날 27년간의 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100만 명은 난민이 되어 영원히 집을 잃었습니다. 정글 도시 마을을 가리지 않고 밤낮으로 전투가 끊이지 않았 고군인과 아이들을 둔 민간인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기관총 소리 속에서 태어나 시체와 폐허 속에서 자랐고 평화로운 날이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전쟁터로 향했습니다. 2002년 전쟁이 끝났을 때 앙골라의 한 세대는 평생을 전쟁 속에서 살아왔고 단 하루의 평화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앙골라는 아프리카 남서부 대서양 연안에 위치하며 프랑스와 독일을 합친 것보다 더 큰 나라입니다. 지하에는 석유, 다이아몬드, 금철, 광석, 구리, 이기, 금속 등 막대한 양의 자원이 매장되어 있어 100년 동안 채굴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토양은 매우 비옥하여 전쟁 이전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전체에 커피면화, 설탕, 옥수수를 공급하며 수십억 달러를 수출했습니다. 강에는 물고기가 풍부하고 숲에서는 값비싼 목재가 생산되며 해안지대는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유전 중 하나로 밝혀졌습니다. 자연은 이 나라의 풍요로운 삶에 필요한 모든 것 즉 자원기후 비옥한 토양을 제공했지만 이곳 사람들은 굶주림과 가난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앙골라는 매일 100만 배럴 이상의 석유를 생산하여 연간 500억 달러의 수익을 올립니다. 석유는 앙골라 수출의 95%를 차지하며 석유가 없으면 다른 생산 활동이 불가능해 한 달 안에 경제가 붕괴될 것입니다. 모든 유전은 대통령의 친척과 친구들이 운영하는 국영기업 소유이며 이들은 유전 개발 계약을 자신들의 측근들에게 나눠줍니다. 석유 수익은 소수의 부유한 가문에 돌아가는 반면 병원은 의약품 부족에 시달리고 학교는 무너지고 도로는 유실됩니다. 유가가 하락하면 식량조차 현지에서 생산되지 않고 석유 달러로 수입되기 때문에 기근이 발생합니다. 포르투갈이 철수한 직후 MPLA와 UNITA라는 두 군대가 권력을 놓고 충돌하기 시작했고가 군대는 국가와 그 자원의 지배권을 노렸습니다. MPLA는 소련과 쿠바의 지원을 받았고 UNITA는 미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앙골라는 초강대국들의 냉전의 전장이 되었습니다. MPLA는 수도와 해안의 석유 도시들을 장악했고 UNITA는 다이아몬드 광산과 내륙의 모든 농촌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양측은 10살 정도의 어린아이들을 징집하고 상대방 마을을 불태우고 가능한 모든 곳에 지뢰를 매설했습니다. 이 전쟁은 이념이나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석유와 다이아몬드의 지배권을 둘러싼 것이었고 각 진영은 모든 이권을 독차지하려 했습니다. 소련은 앙골라에 수천 톤의 무기를 보냈습니다. 탱크, 헬리콥터, MIG, 전투기, 그라드, 미사일 발사기 그리고 수백만 정의 칼라시니코프 소총이 포함되었습니다. 무기와 함께 수천 명의 소련 군사 고문도 파견되어 앙골라인들에게 전투 방법, 장비, 조작법, 작전 계획, 수리법을 가르쳤습니다. 쿠바는 5만 명의 병력을 파견하여 실제로 전선에서 싸우고 도시를 공격하고 방어선을 구축하며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에 맞서 미국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통해 UNITA의 미국산 소총 유탄 발사기 그리고 최신형 스팅어 대전차 미사일을 지원했습니다. 앙골라는 초강대국들이 어느 쪽 무기가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실험장이 되었고 평범한 지역 주민들은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양측 군대는 10살 정도의 어린아이들을 붙잡아 자동소총을 쥐어주고 아무런 군사훈련도 시키지 않은 채 전선으로 보냈습니다. 3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이 전쟁에 참전했는데 포로를 죽이도록 강요당하거나 발포를 거부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습니다. 지휘관들은 아이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먼저 공격하도록 하기 위해 전투 전에 일부러 마약과 술을 먹였습니다. 이 7년간의 전쟁 동안 일 500만 개가 넘는 대인 지뢰가 들판우물 근처 도로 등에 매설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매주 누군가가 오래된 지뢰를 밟아 다리나 팔을 잃고 아이들이 놀다가 지뢰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는 비극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앙골라의 수도 루안다는 도쿄와 취리히보다도 물가가 비싸 공식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생활비가 비싼 도시였습니다. 시내 중심가의 원룸 아파트 월세는 6,000달러였고 일반 식당에서 한 끼 식사는 1인당 100달러였습니다. 하루 10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는 나라에서 휘발유 1리터는 3달러, 토마토 1kg은 15달러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석유를 제외한 모든 것이 수입되고 세관 공무원들은 막대한 뇌물을 받고 지역 독점 기업들은 가격을 10배씩 부풀려 판매하기 때문입니다. 석유 노동자와 외교관들은 어떤 가격이든 감수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는 반면 일반 앙골라 사람들은 하루 2달러로 연명하며 하루에 카사바 한 조각으로 끼니를 때웁니다. 루안다 중심부에는 40층 높이의 유리 고층 빌딩, 5성급 호텔, 그리고 1천만 달러짜리 빌라들이 즐비합니다. 이 호화로운 건물들에서 3km 떨어진 곳에는 무세이케스라는 거대한 빈민가가 있는데 이곳에는 300만 명의 사람들이 널빤지와 녹슨 철판으로 만든 판잣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전기조차 없어 사람들은 더러운 웅덩이에서 물을 길어쓰고 건물 사이 거리에서 용변을 봅니다. 아이들은 매일 쓰레기 더미를 뒤져 몇 센트에 되팔 수 있는 금속과 플라스틱을 찾아냅니다. 빈민가는 고급 주택가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지만이 두 개의 평행세계는 결코 만나지 않습니다. 전쟁 후 중국은 앙골라에 저렴한 석유 공급을 담보로 200억 달러라는 거액의 차관을 제공했습니다. 중국은 도로학교 병원 그리고 수만 채의 아파트가 들어선 주거단지를 건설했지만 건설 현장에는 오직 중국인 노동자들만 투입되었습니다. 앙골라 현지인들은 노동자나 하역 작업자조차 되지 못했고 모든 작업은 폐쇄된 캠프에서 생활하는 중국인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 대가로 앙골라는 20년 동안 중국에 고정된 저가로 석유를 판매했고 시장 가격이 상승할 때마다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현재 30만 명이 넘는 중국인들이 앙골라에 영구 거주하며 무역건설 식당 등을 장악하고 있으며 점차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20년이 지난 지금 앙골라 국가 예산에서 200억 달러 이상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돈은 허위 계약 입찰 관련 뇌물가짜 청구서 등을 통해 빼돌려졌습니다. 공무원들은 공공연하게 수십억 달러를 횡령했지만 아무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에 따른 평생 공직 생활을 하며 30억 달러의 개인 자산을 축적해 아프리카 최고 부자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석유회사 주요 은행 다이아몬드, 광산통신회사 등의 지분을 소유했지만 자신의 돈은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장관들은 런던과 파리에 수천만 달러짜리 별장을 구입했고 그들의 자녀들은 스위스에서 유학했습니다. 그동안 앙골라의 아이들은 말라리아로 죽어갔습니다. 조제 에두아르도 도스 산토스는 1979년부터 2017년까지 38년간 앙골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는 내전 중에 권력을 잡았고 반대파를 처형하고 언론인들을 수십 년 동안 투옥하는 등 철권 통치를 했습니다. 석유 산업과 다이아몬드 광산은 모두 그의 가족과 친구들의 소유였으며 주요 기업들은 그들에게 뇌물을 주거나 아예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선거는 보여주기식으로 치러졌습니다. 야당은 텔레비전 방송이 금지되었고 경찰은 곤봉으로 시위를 해산시켰으며 투표는 계획대로 집계되었습니다. 그가 사임하자 그가 직접 지명한 후계자가 권력을 잡았는데 그는 보여주기식으로 전임 대통령의 자녀들을 체포했지만 체제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앙골라에서는 출생아 1000명 중 80명이 5세가 되기 전에 사망하는 데이는 세계 최악의 사망률 중 하나입니다. 아이들은 말라리아, 설사, 폐렴과 같은 단순한 질병으로 대량 사망하는데 이러한 질병들은 값싼 약으로 치료할 수 있지만 병원에서는 이러한 약을 구할 수 없습니다. 앙골라 어린이의 절반은 만성적인 영양실조와 심각한 발육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데이는 가족들이 충분한 식량을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을에서는 여성들이 의사나 조산사 없이 출산하고 가장 가까운 병원이 험난한 길을 따라 160km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출혈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 예산의 고작 2%만이 의료에 사용되고 나머지 30%는 정권을 국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군대와 경찰에 투입됩니다. 앙골라 인구의 70%는 25세 미만으로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이 교육도 일자리도 없이 자랐습니다. 전쟁으로 학교가 파괴되었거나 외딴 마을에는 학교 자체가 없어 절반의 젊은이들이 제대로 읽고 쓸 줄 모릅니다. 청년 실업률은 60%에 달하며 대학 학위조차 정부에 인맥이 없으면 일자리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앙골라의 젊은이들은 매일 관리들이 호화로운 저택을 짓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은 빈민가에서 살아가기에 삶이 바뀔 수 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걸고 사막과 바다를 건너 유럽이나 인접국가로 탈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앙골라는 아프리카 최대의 역사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천연자원이 풍부하지만 국민들은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석유, 다이아몬드, 비옥한, 토지바다 접근성 등 번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지만 부는 소수의 최상위 계층에 집중됩니다. 엘리트층의 부패와 탐욕은 천연자원을 저주로 바꿔놓았습니다. 자원이 많을수록 권력 투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국민들은 더욱 가난해집니다. 외국 기업들이 석유를 시추하고 그 돈이 역외계좌로 흘러들어가고 권력이 소수의 집단 내에서만 돌아가는 하나무 것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앙골라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자원이 어떻게 국가를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흥미로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새로운 에피소드를 놓치지 마세요. 저희는 간결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합니다.